얼마 전 막을 내린 2021-22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고 팀이 리그에서 치른 38경기 중 무려 14경기에서 MOM을 차지하며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선수, 바로 슈퍼소니 손흥민 선수죠. 리그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멀티골로 득점왕을 확정짓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걸린 아스널과의 리그 4위 싸움에서 승리하며 겹경사를 누리게 된 손흥민이었지만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인 PFA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서 손흥민이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엄청난 시즌을 치러냈기에 내심 올해의 선수상까지 기대한 많은 팬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손흥민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5월 23일 펼쳐진 토트넘 호스퍼와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아스널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내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경기였고, 더욱이 살라와의 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한 골 차로 뒤져있던 손흥민이 과연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죠. 주말이 끝난 일요일 자정에 경기 시작 휘슬이 불렸지만 중요했던 경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지켜봤고, 경기가 종료된 새벽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 밤잠을 투자한 이들은 모두 승리자가 되었어요. 토트넘이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정지음과 동시에 이날 멀티골을 폭발하며 MOM에 오른 손흥민은 23골로 동양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까지 들썩였는데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은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 소식을 주요 메인 뉴스로 전했으며, 이에 일본의 많은 누리꾼들은 손흥민에게 축하를 보냈고 축하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받으며 댓글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죠. 이 점이 꽤 흥미로운 것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론이 강한데, 이번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단순히 손흥민이란 선수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 자랑스럽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도전의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며 질투를 넘어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축구 경기는 팀 스포츠이기에 필드 위 11명의 선수가 조화를 이루어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결국 경기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승리는 골을 넣지 못하면 차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각 팀 공격수들의 발끝에 경기의 승리 여부가 달려있고, 골을 넣고 승리했을 때 받는 찬사만큼이나 골을 넣지 못해 패배했을 때 받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예요. 더욱이 토트넘 호스퍼에는 걸출한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존재하는 팀이에요. 해리 케인은 토트넘 호스퍼의 유스 출신으로 3시즌이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구단 역대 득점 순위 2위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5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토트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 공격수죠. 그렇기에 경기 중 얻는 페널티킥 또한 해리 케인이 전담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출전하는 이상 페널티킥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손흥민은 PK 골 없이 득점왕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흥민과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또한 팀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서 그가 기록한 23골 중 PK골이 5차례나 차지했죠. 이에 한편으로는 PK골이 없는 손흥민이 차지한 공동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면서, 반면 PK골 없이도 쟁쟁한 공격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수상했다는 점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골든부트 말고도 받는 상은 없나요? 시즌이 끝난 만큼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들이 존재해요. 가장 이른 시점에 발표된 FWA 올해의 선수상은 전직 프로축구 선수이자 FWA 협회 설립자 중 한 명이었던 찰리 부천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상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상은 FWA 회원인 잉글랜드의 축구 기자들과 축구 특파원 400명의 투표로 선정되는데, 선정 시점 기준
기준 22골과 13도움을 기록 중이었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48%의 득표율로 수상자가 되었어요. 살라는 이번 시즌 총 46경기 30골 15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잉글랜드 리그컵인 카라바오컵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FA컵 모두 결승 진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에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었죠. FWA 올해의 선수상 이후에 발표된 건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선수상이었는데 이 상은 EPL 20개 팀의 주장과 축구 전문가 패널의 투표로 후보를 추린 뒤 팬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5월 13일 EPL 사무국이 발표한 8인의 후보에는 당당히 손흥민의 이름이 들어있었지만 16일까지 진행된 팬투표를 합산한 결과 2021-22 EPL 올해의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차지했어요. 조금은 아쉬운 결과였지만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케빈 더브라이너는 충분히 그 자리에 설만했죠. 올 시즌 손흥민이 보여준 엄청난 활약만큼이나 손흥민의 올해의 선수상을 기대한 많은 팬들은 아쉬워했으나 아직 하나의 상이 남아있었어요. 바로 PFA 올해의 선수상이었죠. 이 상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통해요.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하위 리그인 잉글리시 풋볼 리그 클럽들을 모두 포함한 총 92개 팀의 모든 선수들이 같은 팀원을 제외한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표를 던져 후보가 선정되는 방식이기에 선수들에겐 의미가 남다른 상인 거예요. 4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투표로 상위 6명이 후보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가 6월 2일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된 6명의 후보 명단에선 손흥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죠. 사실 냉정하게 손흥민의 PFA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았어요. 개인 성적만큼이나 팀 성적이 결과에 많이 반영되기에 더브라이너와 살라의 2파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긴 했지만 이번 시즌 공동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후보에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이에 손흥민의 수상을 기대했던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BBC는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이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최근 BBC가 실시한 팬투표에서 손흥민이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올해의 토트넘 선수로 선정됐었기에 BBC 입장에서는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또다시 올해의 선수 후보에서 제외됐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즌을 보냈다라며 아쉬워했고 미국 블리처 리포트 풋볼 역시 페널티킥 없이 23골 골든부트의 주인공 PFA 올해의 선수 탈락이라며 손흥민이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한 사실에 의문을 던졌어요. 해외 언론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해외 언론들마저 한 목소리로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손흥민이 들지 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 때문이에요. 수비수인 버질 반 다이크를 제외한 5명의 후보와 손흥민의 단순 스탯을 비교해보면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의 스탯이 압도적으로 앞서진 않으나 그렇다고 어느 선수와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을 성적을 거뒀죠. 선수들의 투표기간 마감일이었던 5월 8일 이전의 기록으로만 비교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리그 우승을 다툰 맨시티와 리버풀은 가산점이 붙을 수밖에 없기에 손흥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치더라도 시즌 6위로 다음 시즌 챔스 진출마저 실패한 맨유의 호날두와 손흥민과 같은 소속팀인 케인은 어떻게 비교하더라도 이번 시즌 손흥민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하기 힘들어 보이죠. 더 아이리시 선은 18골의 호날두가 후보에 들었는데 23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빠졌다라고 보도했고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을 제외하고 호날두를 후보로 지명한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며 직접적으로 손흥민 대신 후보에 오른 호날두를 저격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PFA 올해의 선수는 잉글랜드의 총 92개 구단 선수들이 직접 뽑는 방식인데 선수들이 직접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방식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2가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축구 팬들은 선수들의 경기를 매 경기 지켜보겠지만 정작 투표권을 가진 선수들은
자신의 경기를 뛰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힘들 수밖에 없으므로 좋아하는 선수나 유명한 선수들에게 표가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 한 명의 선수만을 뽑아야 하는 투표 시스템도 문제예요. 디애슬레틱은 FWA와 PFA의 투표 방식을 지적하며 자체적으로 기자들과 편집자들에게 선수 6명의 이름을 적게 해 모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손흥민이 더블라이너와 살라 다음 순위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 손흥민이 이번 시즌 가장 먼저 언급될 선수는 아닐지언정 세 손가락 안에는 들만한 선수란 의미인 것이고 단 한 명만 뽑는 투표 방식으로 인해 소수의 유명 선수에게 표가 집중되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나온 결과들이기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뒤집을 수는 없지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보여준 활약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챔스 무대로 복귀하는 다음 시즌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 기대되기에 2022-23 시즌 올해의 선수에 당당히 원픽으로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들은 올해의 선수 선정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